안녕하세요. 오늘은 미 달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지난 환율 제3강 환율 변동과 그 원인들에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금리, 물가, 재정학,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 이러는 것 등 여러 요인을 말했었습니다. 역으로 환율이 원인이 되어 금리나 물가 등 여러 요소들의 변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계 기축통화, 미국 달러 가치에 따라서 다른 통화 화폐 가치가 변하고 반대로 다른 통화 가치 변동 요인에 따라서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변화되고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달러 이외의 제2, 제3의 양통화 간의 환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달러를 경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원화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달러를 제쳐두고 환율이 결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통화 간의 통화 수합 협정이나 직거래 시장이 운영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아주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화폐는 일단 달러와 환율 결정이 있고 나서 이를 기준으로 제2, 제3 통화 환율이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억지, 그게는 미국의 억지겠죠. 그 중심축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갖는 모순이 주는 그런 고통에 대한 얘기로서 미 달러 환율의 변동과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흥망이란 주제를 약간 정치적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 트럼프 1기와 2025년 트럼프 2기를 앞두고 트럼프의 정책은 그 중심축을 달러 약세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달러 약세이지만 이전 1기 때에도 달러는 주로 강세였고 이번 2기에도 달러의 강세는 변함이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달러의 숙명이 그렇습니다. 기축통화의 숙명이 그러합니다. 그 숙명을 거슬러서 트럼프가 약세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달러 약세는 수십 년간의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의 과제였습니다. 세계 기축통화 미 달러의 탄생과 역사를 짚어봄으로써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웃고 울게 한 원인이 된 달러 환율의 변동과 정치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과 그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경제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차근차근 한번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는 미국 달러를 근본이제와 연결한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서 미국 달러와 금의 가치를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미 달러의 고정 환율로 연결하되 미국은 필요할 때 금으로 달러를 교환해주는 의무를 갖는다는 협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가 무역이나 투자 같은 국제거래에서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또 달러를 얻으려면 금을 가져가서 금 1온스당 35달러를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이 체제는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고 다른 나라들은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달러 중심의 경제체제는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제무역과 주요한 금융통화가 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달러를 받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순환하고 미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많은 달러가 해외에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이 많은 상품을 수입해주고 달러를 대가로 내줘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적자의 심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달러가 전 세계에서 유통되어야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많은 상품의 수입으로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것이 당연해진 것입니다.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 즉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유지해야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트리핀 딜레마라는 이론입니다. 만약 미국이 상품을 팔아서 무역 흑자가 나면 달러가 세계로 공급되지 않아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 즉
돈이 부족해져서 세계 경제가 침체와 혼란에 빠지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숙명적으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유지해야만 세계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부족하니 결국 미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역 적자를 메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좀 복잡하니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고요.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1960에서 70년대에 미국은 무역 적자가 심화되면서 금 1온스당 35달러의 고정 환율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면서 금과의 교환이 아닌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달러 강세를 위한 기축통화 유지 노력으로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들어 석유 거래 결제 통화를 오직 달러로만 하게 함으로써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미국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를 확보해야 했는데 이것은 미국 편에서 보면 더 많은 상품의 수입으로 인한 무역 적자를 의미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늘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습니다. 금태환 폐지 이후 경제체제에서 미국 무역 적자는 세계의 경제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무역 적자는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재정적 부담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도 달러 강세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여러 요인들 덕분입니다. 첫째로는 글로벌 무역의 80%가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상품의 가격이 달러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 달러를 선호합니다.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위험 시에는 글로벌 자본이 안전을 위해 달러 자산인 국채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은 달러로 부채를 발행하거나 거래를 진행합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달러 표시 부채를 발행하고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달러 빚을 내고 또 채무 상환을 위해서는 달러의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연준 즉 페드의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를 촉진하고 양적 긴축 즉 달러 공급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달러를 거두어 들이는 방식으로 달러 가치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달러의 국제적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스위프트, 달러 결제 시스템과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적인 제재를 실행하고 IMF와 세계은행 같은 금융기구를 통해서 달러 사용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러 약세를 통한 무역수지 적자의 축소가 미국 내로 보면 대단히 시급합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겠지만 결국은 기축통화 지위는 흔들립니다. 미국 경제의 혼란과 갈등 상황이 바로 이 모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이 싼 가격에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 제품은 관세를 부과해서 비싸서 잘 안 팔리게 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되살아난다고 주장합니다. 달러 약세를 위해서 트럼프 1기 때 연준 즉 페드에게 금리 인하를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한 환율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했고 유럽의 저금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EU 간의 경제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으로 EU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보호무역주의와 관세로 신흥국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2기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핀 딜레마가 말해주듯이 미국의 무역 흑자는 불가능합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에서 보았듯이 이런 억지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잠깐 동안은 있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인 트럼프의 주장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 전쟁을 하고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 해외의 저항이 클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약달러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되어야 기축통화 지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평가로 미 국채 구매가 이루어져서 미국 재정이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중동 산유국들의 전쟁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자원 결제에 달러가 사용되므로 석유나 천연가스 구매를 위해서는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고 그래서 달러는 강세가 되게 됩니다. 미국은 이들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기초통화국 미국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 적자로 국외로 나간 달러를 다시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많은 수출로 번 돈을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다시 사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달러는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엔 달러 돈이 많습니다. 그 국채를 판 돈으로 미국은 자국의 기업에게 돈을 주어 기업 스스로 자회사 주식을 사게 하여 주가를 올려주고 기업 가치를 높입니다. 가게에는 돈을 주어서 기업이 생산하고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을 또 소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진실, 트리핀 딜레마, 즉 미국의 무역 적자가 세계의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역설적 이론과 국채를 발행해서 만든 부채로 미국은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이끌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미국에 의존하는 형국의 상황과 미국 내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의 감소로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들의 다소 위선적인 약달러 정책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멋진 부자, 품격 있는 부자, 그리고 스마트한 투자자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